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. 무관심의 본질과 치유라는 글, 이 발췌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이 네. 글을 통해서 무관심이 과연 뭔지, 또 어떤 특징이 있고, 우리 삶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, 그리고 중요하죠. 여기서 제시하는 극복 방법은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분석은 근데 전적으로 보내주신 그 자료의 관점에만 기반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. 네. 자,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무관심, 이게 정확히 뭘까요? 그냥 관심 없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주변 환경에 대해서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는 상태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자신한테 직접적인 어떤 물리적 영향,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짜증나게 한다거나, 아, 네네. 아니면 뭐 중요한 의무를 딱 떠올리게 한다거나, 누가 실수를 지적한다거나, 아니면 아프다거나, 고통스럽다거나, 네. 혹은 아주 강한 시청각적 자극 같은 거요. 그런 게 없으면 거의 반응하지 않는 거죠. 아, 거의 로봇 같네요. 어떻게 보면. 약간 그런 느낌으로 묘사를 해요. 일종의 뭐랄까, 정신적인 균형이 좀 깨진 상태다 이렇게요. 그렇군요. 그래서는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더 설명하나요? 보통 이제 내성적이고 과묵하고 감정이 좀 약해서 스스로도 좀 약하고 지쳤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고요. 생각 자체를 좀 적게 하고 의지를 사용해서 감각을 통제하지 않으니까 외부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.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. 아, 세상과의 연결이 좀 약해진 느낌이네요. 네, 맞아요.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이 글에 따르면요, 가장 큰 문제는 주변 세계, 특히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지식,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에요. 아, 정보 습득의 문제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, 해가 될지 이런 걸 잘 파악하기 힘드니까 결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. 네. 또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호감을 얻거나 도움받기도 좀 힘들어지고요. 그래서 글쓴이는 이런 무관심이 개인의 성장이나 관계 형성에 좀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.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이게 뭐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혹시 직업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까요? 네, 당연히 그렇죠. 그래서는 어떤 분야든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부족해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기가 어렵다고 봐요. 흥미가 없으니까 노력을 안 하게 되는. 맞습니다. 그냥 흥미 없이 기계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게 되고 딱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배우려는 경향 때문에 좀 낮은 수준의 일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. 아, 성장하기가 어렵겠네요, 확실히. 네, 동력이 부족해지는 거죠. 그런데 재밌는 점이 이 글이 무관심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, 뭐 유용할 때도 있다, 이렇게 본다면서요. 이건 좀 의외인데요. 네, 맞아요. 그게 이 자료의 좀 독특한 관점인데 네네. 예를 들어서 관능적인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분노, 시기, 증오, 너무 과한 흥분, 불안, 성애, 또 부나 권력, 명예욕 같은 거요. 음흠. 이런 좀 부정적일 수 있는 특성들을 이미 극복한 사람이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의식적으로요?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. 네, 그게 중요해요. 의식적으로. 뭐랄까, 선택적 무관심, 관리되는 무관심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이미 넘어선 감정에 다시 휘둘리지 않으려는 어떤 장치 같은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 쓸 수도 있다, 이런 거네요. 네,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더 높은 발전을 위해서요. 그럼 이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뭐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는 이제 정치나 경제 상황을 예로 들어요. 담당자들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나 고통에 일부러 무관심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요. 아, 일부러 외면하는 거군요. 그렇죠. 이 글은 이런 종류의 무관심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. 왜 위험한 거죠? 이게 결속되면 결국에는 국민들도 그 관리들이나 시스템의 요구에 똑같이 무관심으로 대응하게 될 거라는 거죠.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. 아,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. 네, 상호 불신과 냉담함이 퍼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. 야,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로 갈 수도 있겠네요. 그럼 이 글에서 제시하는 해결책,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뭔가요? 핵심은 그거예요. 의식적인 관심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. 의식적인 관심이요. 네, 무관심의 원인이 뭔지,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스스로 좀 명확히 알고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해요.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. 바로 호기심하고 자기 본성에 맞는 것, 예를 들면 음악이나 과학,
특정 직업, 예술 같은 것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에요. 호기심과 진정한 관심. 근데 이미 좀 무관심에 빠진 상태라면 그런 걸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? 글쎄요, 뭐 딱 떨어지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요. 네. 모든 사람 안에는 자신만의 어떤 숨겨진 자질, 욕구, 재능 같은 게 잠재되어 있다고 봐요. 아, 누구나 안에 있다고요? 네. 중요한 건 그걸 발견하고 계속 키워나가려는 노력이라는 거죠. 특히 자기 자신을 알고 싶다는 그 욕구 자체가 이런 잠재력을 여는 큰 자산이 된다고 언급해요. 아,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. 네,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살펴본 무관심의 본질과 치유, 발췌본 무관심이 단순히 그냥 성향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의 어떤 단절 상태이고 그게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낳지만 또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의식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다각적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. 네. 그리고 해법으로는 결국 우리 안에 그 호기심 그리고 타고난 관심사를 찾아서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. 이 글에 따르면 우리 모두 안에는 그 숨겨진 특정 자질, 욕구, 재능 있다고 하잖아요. 네네. 어쩌면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바로 그것을 깨우는 것이야말로 이 무관심이라는 벽을 넘어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여러분을 진정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, 그게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